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망입니다. 지금 날짜 12월 16일 오후 7시 반이고요. 지금 마지막 이번 주에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다들 시간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프리장은 오늘도 나스닥이 한 1% 정도 빠지면서 선물은 그렇게 좋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또 종목을 알아보고 다양한 오피니언들을 또 읽어보는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한 컨텐츠고요. 제목은 워렌 버핏의 시크릿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지, 워렌 버핏이 보통 이제 버크셔로 구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어가지고 뭐 옥시덴탈이라던가 이런 최근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공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워렌 버핏의 시크릿 포트폴리오는 뭐고 거기서 사고 있는 5개의 종목은 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2023년 매수를 외치고 있는 워렌 버핏의 비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경이로운 주식 5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24년 전 인수로 인해 버크셔 해셔웨이는 자산 59억 달러를 감독하는 전문 투자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버핏의 비밀 포트폴리오가 보유한 184종의 증권 중 센세이셔널한 가치로 눈에 띄는 종목은 5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보면은, 워렌 버핏이 이제 1965년 버크셔 해셔웨이의 CEO가 되었고, 버크셔 해셔웨이 주식이 엄청난 수익률로 이제 많이 올랐죠. 그리고 워렌 버핏의 이제 이제 수십 년 동안 높은 수익을 올리며 분기마다 버크셔 해셔웨이에 필수적으로 13F 제출 덕분에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13F 파일링은 완전한 이야기를 전달하지는 못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비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1998년 버크셔 해셔웨이는 재보험사 제너럴리를 220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제너럴리는 전문 투자 회사인 NEAM이라고 읽을게요. 일단 뉴 잉글랜드 애셋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셔웨이가 제너럴리를 인수했을 때 제너럴리는 님의 소유주가 되었으며, 따라서 워렌 버핏의 비밀 포트폴리오가 탄생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이라는 이름을 빌린 기사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는 좀 궁금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님은 59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184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버크셔 해셔웨이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이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전체 184개의 회사 중에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눈에 띄는 게 5개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존슨앤존슨입니다. 2024년 헬스케어 주식 존슨앤존슨은 비명을 지르는 매수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헬스케어 주식의 가장 좋은 점은 처방약,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미국 경제가 얼마나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또 잘 다각화된 운영 모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의약품은 회사의 성장을 촉진하는 육즙이 많은 마진을 제공하고, 또 브랜드 의약품은 판매 독점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선도적인 의료기기 부문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의료기기와 관련된 수요와 가격 결정력이 또 급증할 수 있다. 그래서 존슨앤존슨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S&P 글로벌의 사업부로부터 AAA 신용 등급을 받은 상장기업 2곳 중 하나라는 점 또한 이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자입니다. 아마 해외 여행이나 이런 거 가시거나 카드 만드실 때 보면은 비자 로고가 쭉 박혀 있죠. 비자나 뭐 존슨앤존슨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워렌 버핏이 버크셔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새해 경기 침체가 구체화되어 비자와 같은 경기 순환 주식에 피해를 입히더라도 비자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경제 확장 기간은 연도 단위로 측정을 됩니다. 경기 침체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경기 확장은 시기가 길게 해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불 처리를 엄격히 고수하고 대출풀에 발을 담그는 것을 피한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쟁사보다 더 빨리
경기 침체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거래는 여전히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 신흥시장으로 지불 구조를 확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비자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키마우스 보시면 아시겠죠?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미디어 건물 월트 디즈니 회사는 이제 코로나 유행 문제와 스트리밍 운영과 관련된 운영 손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디즈니가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정말 인상적인 점은 모든 연령대의 소비자와 연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디즈니만큼 쉽게 사용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비자 지향 비즈니스는 거의 없으며 회사의 탁월한 가격 결정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디즈니 투자자분들이라면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회사의 스트리밍 운영일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는 출시 후 3년도 안 돼요. 1억 6,4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를 했고 2024 회계연도에 1분기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CEO 자리를 되찾은 이저인가요? 모르겠네. 네, 밥을 잊지 마십시오. 하우스 오브 마우스를 위해 수익성이 높은 다수의 인수를 감독했으며 수십 년 동안 디즈니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고삐를 가지고 있는 한 더 많은 것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 번째로는 디즈니를 추천을 하였습니다. 네, 네 번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은행주, 금융주는 사실 그렇게 큰 이제 변동폭이나 재미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시기라고 해가지고 은행주 매수하신 분들도 안정적인 흐름은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수익을 보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변화로부터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남아있는 은행주는 금리가 상승할 때 순이자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9월 말 분기 순이자 수익이 139억 달러로 전년도 기간보다 27억 달러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순이자 중 더 많은 부분이 수익으로 직접 흘러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하고 있는 디지털화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총 4,300만 명의 사람이 활성 디지털 고객이고 매출의 48%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자본 반환 프로그램이죠. 은행주, 금융주들의 이제 장점인데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으로 유명하다고 하고 이를 통해서 주주들에게 200억 달러 이상을 돌려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네 번째로 추천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사실 제가 이 종목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져온 것 같기도 한데 페이팔입니다. 2023년 이제 다섯 번째 경이로운 주식은 핀테크 주식 페이팔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저소득 근로자의 주머니를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팔의 디지털 결제 플랫폼은 놀라운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플랫폼의 총 결제량은 2022년에 낮은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강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디지털 결제가 장기적인 성장 추세로서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페이팔의 혁신, 지난해 일본 BNPL 서비스인 페이디를 인수하고 22년 6월에는 페이먼슬리를 도입하여 미국에서 BNPL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회사 운영 비용 13억 달러를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와 또 이제 페이팔이 갖춰 나가고 있는 혁신에는 인색하지 않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페이팔의 주주로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는 활성 계정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일시적인 참여 둔환 이후 평균 활성 페이팔 계정은 22년 9월 30일 종료된 12개월 기간 동안 50.1건의 거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2020년 말 TTM에 비해 40.1건에 불과했던 것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수료 기반 플랫폼의 경이적인 성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페이팔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5개의 종목을 보면은 페이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트 디즈니,
그리고 비자 이제 그리고 존슨앤존슨이라고 해가지고 5개를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좀 그래도 다각화가 되어 있는 것 같죠. 이 5개 종목의 특징들이 뭐 헬스케어주 그리고 뭐 지불 결제주 그리고 디즈니, 소비재, 소비주,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페이팔, 핀테크 해가지고 뭔가 적정하게 분배가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이 여러분들 이제 듣고 계신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요. 장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을 보면은 하지만 그 와중에도 분명히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꾸준히 장을 떠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금요일 저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렌 버핏의 숨은 비밀 포트폴리오 5개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식 망하지 않아 미주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